네, 이제 반응기 크기 및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각 종류의 반응기가 있는데, 뭐 배치 리액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로우 리액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컨버전에 따라서 우리가 배치 리액터의 경우에는 컨버전이 시간과 관련된 함수이고, 우리가 그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컨버전이 얘네들의 부피와 얘네들의 캐탈리스트 무게와 관련된 함수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컨버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 부피 각 그 플로우 리액터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피라고 이야기하면은 리액터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RA가 이제 컨버전의 함수인데 RA가 컨버전의 함수인데 얘를 한번 그 플롯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믹스 플로우 리액터에 해당하는 CSTR의 경우에는 지금 컨버전에 따라서 그 얘네가 마이너스 RA분의 FA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V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RA분의 FA0 X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CSTR의 볼륨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X와 그 다음에 특정 마이너스 RA분의 FA0를 곱하면은 얘네의 볼륨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런 반면에 PFR의 경우에는 얘네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 볼륨이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 0에서부터 x까지 적분하는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PFR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이 아래의 면적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 마이너스 RA분의 FA0가 지금 똑같이 마이너스 RA분의 FA0와 Y축은 그 마이너스 RA분의 FA0고 X축은 그 컨버전인 이러한 곡선을 그렸을 경우에도 지금 CSTR과 PFR의 볼륨은 다르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빈스필 플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컨버전에 대해서 디파인을 했을 경우에 컨버전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AA 그 다음에 BB 뭐 CC 플러스 DD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를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 A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물 A를 중심으로 해서 A가 얼만큼 반응해서 소비가 됐는지를 가지고 얘네가 얼만큼 특정 지점에서 반응을 하여서 소비가 됐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A의 컨버전 레이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버전 X의 경우에는 그 A가 특정 지점에서 처음 피드된 그 피드 됐을 때 A가 그 가해준 A 몰당 얼만큼 A가 반응을 했는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컨버전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가정들이 있죠. 뭐 사이드 스트림이 없고 다른 것들이 이제 그 만족이 될 경우에 다음과 같이 그 컨버전의 경우에는 A가 처음 리액터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리액터가 지금 펄트 리액터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보통 리액터가 뭐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처음 딱 A가 들어갔을 때의 몰수분에 얘네가 특정 지점에서 얼만큼 반응을 했는지를 가지고 얘의 레이쇼를 가지고 우리가 컨버전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A가 리액션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A가 그만큼 소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 두 개의 부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볼게요. 컨버전과 마이너스 RA분의 F의 함수를 이야기해 봤을 때 지금 어떤 게 부피가 더 큰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0는 0.4입니다. 0.4이고 지금 이 경우에 컨버전은 얼마인가 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지금 볼륨이 6.4예요. 볼륨이 6.4일 경우 그 얘네가 똑같은 그
컨버전을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냐라고 이제 묻는 건데 지금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0.8이라고 합시다. 0.8. 자, 0.8이라고 하면은 0.8 얘가 컨버전이 0.8이고 f-RA 분의 FA 제로가 FA가 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정의가 되죠. 요렇게 정의가 되죠. 요렇게 정의가 되면은 얘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0.8 곱하기 그러니까 CSTR의 부피는 0.8 곱하기 8이 되니까 볼륨은 6.4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반면에 지금 PFR의 경우에는 똑같은 0.8일 경우에는 부피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훨씬 작은 부피 한 2.2 정도 됩니다. 2.2 정도의 부피로 얘네가 정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CSTR과 PFR을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컨버전 0.8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 CSTR의 경우에 6.4가 필요하고 그 데시미터 삼승이니까 CM이 아니죠. 데시미터 삼승. 얘는 데시미터 삼승이에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 얘네 같은 경우에는 6.4 데시미터 삼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플럭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는 2.2 데시미터 삼승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리터죠. 리터 2.2리터 얘는 6.4리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CSTR이 더 크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되느냐 점점 이런 식으로 그 컨버전이 높아짐에 따라서 RA분의 FA 수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항상 CSTR이 불리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거의 반만 계산하는 얘는 이거를 다 넓이를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럼 반면에 얘네가 이러한 경우 이제 아이소서멀 리액션이라고 해서 등온 반응에 해당이 돼요. 등온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이 그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항상 PFR이 CSTR보다는 항상 유리하다. 항상 작은 볼륨을 그 유지하기 때문에 얘네가 유리한데 만약 단열 반응이다. 단열 반응일 경우에는 얘네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단열 반응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이 경우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줄어들다가 여기까지 늘어나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시 계산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네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나뉘긴 하는데 얘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끊는다라고 할게요. 0.2일 경우에는 얘네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거에 반해서 얘네가 지금 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0.2에서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0.2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0.2랑 얘 0.2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지금 얘네가 이렇게 조금 더 다음과 같이 작은 면적을 나타내고 얘가 좀 더 큰 면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0.2에서는 그 아디아바틱 리액션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PFR이 좀 더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반면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네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CSTR이 PFR보다 어쩌면 더 작은 부피를 나타내게 되겠다. 그런데 얘네가 만약 다시 이렇게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바뀌게 되겠다.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다 지금 CSTR로 채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PFR이 더 작게 되겠죠. 하지만 얘네를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한번 쪼개본다라고 하면 컨버전이 0.2, 0.4까지에는 지금 CSTR이 유리하니까 CSTR로 바꾸고 그 이후에 뭐 PFR로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전체의 그 반응기 부피는 작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타난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0.8일 경우에 그 아이소서멀 리액션에서는 CSTR이 이 면적을 다 지금 부피로 차지하기 때문에 CSTR이 요만큼만 차지하는 PFR보다는 훨씬 더 큰 부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0.2에서 만약 이러한 경우에 그 아디아바틱 리액션에서 0.2에서 끊는다라고 한다면은 0.2에서 끊었을 때 얘는 그 지금 PFR보다 훨씬 더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한에서는 CSTR이 PFR보다는 작은 부피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리어레인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숙제가 되겠는데, 베스트 어레인지먼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어레인지를 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했을 때, 자, 얘가 훨씬 더 작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얘네가 어레인지를 하고, 여기는 이제 CSTR로 하고요. CSTR. 그 다음에 PFR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면 되겠죠. 그럼 PFR. 근데 월스트 어레인지먼트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를 이제 PFR로 하는 거죠. 요걸 PFR. 그 다음에 요걸 CSTR.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월스트 어레인지먼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두 개의 반응을 이용을 하여서 아디아바틱 리액션에서 두 개의 반응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그 컨버전을 했을 경우에는 얘네가 결국 이제 종착역에서 우리가 얻는 컨버전은 65%예요. 얘도 65%고 65%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0.4에서 둘 다 끊어서 지금 0.4 이전은 뭐 CSTR로 할 것이냐 PFR로 할 것이냐, 0.4 이후를 PFR로 할 것이냐 CSTR로 할 것이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레인지먼트를 잘 잡았을 때 가장 유리하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이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부피를 최소화하는 어레인지먼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스페이스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타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보통 스페이스 타임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리액터 볼륨에서 얘네가 피드가 들어갔을 때 특정한 컨디션에서 이 프로세스를 다 꺼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통 스페이스 타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V0는 뭐냐면은 플로우 레이트를 이야기하겠죠. 플로우 레이트. 특히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죠.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V라고 하고, 여기서 V는 볼륨이죠. 리액터 볼륨이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타우의 경우에는 타우가 이제 레지던스 타임, 민 레지던스 타임 또는 홀딩 타임,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가 특정한 물질이 이 반응기 안에서 그 플로우 레이트이 V0로 해서 흘러갈 때 얼마만큼 이 안에 얘네들이 머물러 있겠는가 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민 레지던스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볼륨
요만한 이런 반응기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겠죠. 나올 때 얘네가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 이상적으로 했을 때 여기 뭐 적당히 있다가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는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얘가 들어갔다가 바로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어떤 애들은 여기서 막 진치고 있다가 나오거나 해서 시간 자체가 아무리 똑같이 피딩을 해줬다 하더라도 얘네가 이 안에서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얘네들의 그 레지던스 타임은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 레지던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애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이제 갇혀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진행을 하느냐 하는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민 레지던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스페이스 타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민 레지던스 타임의 경우 또는 스페이스 타임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그 이 반응기에서 반응이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얘네가 반응을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히 그 뭐 반응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반응이 돼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일찍 나오고 어떤 애들은 늦게 나오고 어떤 애들은 평균적으로 나왔다 하는 이런 디스트리뷰션 커브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특정 반응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특정 이제 그 뭐 반응에서 또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시간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잘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 반응이 뭐냐에 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시간만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반응에 대해서 반응기에 대해서 특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스페이스 타임 또는 레지던스 타임이 얼만큼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매 2분마다 얘네들이 한 반응이 이제 특정한 컨디션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딱 처음 들어갔다가 2분 있다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얘네가 반응기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뭐 1시다라고 한다면은 나올 때가 1시 2분이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1시부터 1시 2분 사이에 이 안에서 체류하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얘를 뭔가 이 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트릿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한번 보면은 자, V0분의 라지 V가 타우라고 했는데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정보로서 우리가 플로우 리액터에서 V의 경우에 특히 이제 PFR의 경우에는 V는 어떻게 됩니까? FA0에다가 0에서부터 X에 마이너스 RA분의 D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V0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V0로 이렇게 나눠줘 볼게요. V0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는 CA0, V0로 나눈 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0에서 X분의 마이너스 RA분의 D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요거는 결국에는 CA0에다가 0에서부터 X까지 마이너스 RA분의 DX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NA는 CAV가 되고요. NA0는 CA0V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V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지금 FA0의 경우에는 FA는 CA에다가 이렇게 스몰 v 그러니까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곱한 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A0의 경우에도 얘는 어차피 일정하기 때문에 CA0 곱하기 V0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스페이스 타임을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리액터에서 그 튜블러 리액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튜블러 리액터가 있다라고 할 때 얘가 A에서 B까지는 20m이고 볼륨은 0.2 미터 큐브가 된다. 자, 지금 얘네가 그 0.2m의 플루이드가 그 리액터의 업스트림으로 얘네가 당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플루이드가 이 리액터에 들어갔다가 플루이드가 요 리액터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튜블러 리액터에서 스페이스 타임을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했을 때 얘네가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페이스 타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륨 이제 그 볼륨이 0.2 미터 큐브라고 했고 여기서 그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V0가 0.01 그 미터 큐브 퍼 세크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대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0.2 미터 큐브를 0.01 미터 큐브 퍼 세크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20세컨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큼이 되냐면은 이 2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20초가 걸리게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로는 얘네가 A에서 B까지 들어갔다가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20초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 리액터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스페이스 시간이다, 스페이스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스페이스 타임까지 이야기했고요. 스페이스 빌로시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빌로시티의 경우에는 얘를 이제 거꾸로 해놓은 건데 얘는 뭐냐면은 리액터가 얘네가 이제 특정 조건에서 유닛 볼륨당 처리될 수 있는 리액터의 볼륨의 수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은 한마디로 프리퀀시의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프리퀀시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분의 1이 되겠죠. 시간분의 1이 되는데 피리오드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주기가 피리오드인데 이 피리오드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A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피리오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파동에서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이걸 피리오드라고 한다면은 프리퀀시는 우리 피리오드 분의 1을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정의하는데 얘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초 동안 단위초 동안 얘네가 이러한 그 피리오드가 몇 개가 오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프리퀀시를 정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스페이스 타임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그 반응기 안에서 얘네가 얼만큼 체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하면은 얘네가 이제 그 단위 시간당 얼만큼의 그러니까 그 시간분의 1이 되니까 그러니까 단위 볼륨당 얘네들이 이제 지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단위 이제 볼륨당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특정 볼륨에서 얘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스페이스 타임이 단위 볼륨에서는 단위 볼륨에서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 볼륨이 몇 개가 되겠는가, 이러한 리액터가 몇 개가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다? 스페이스 벨로시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조금 꼬아서 이야기한 거는 맞는데 피리오드와 프리퀀시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스페이스 타임과 스페이스 벨로시티의 관계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볼륨을 우리가 그 반응기 볼륨이 있다라고 했을 때 특정 그 반응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스페이스 타임이다라고 한다면은 단위 시간당 이러한 볼륨을 몇 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를 보는 게 우리가 뭐다? 스페이스 벨로시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스페이스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스페이스 타임에 대해서 익숙할 텐데, 스페이스 타임은 이제 볼ю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이제 들어갈 때 어떤 특정 컨디션에서 얼마큼 시간이 걸리냐를 가지고 스페이스 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얘네들이 그 플로우 레이트 빠르구나, 스페이스 타임이 길면 길수록 얘네 플로우 레이트 느리구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페이스 벨로시티는 그 반대로 이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이스 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볼륨이 어찌 보면은 단위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볼륨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스페이스 벨로시티까지 이야기를, 스페이스 타임과 스페이스 벨로시티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